안녕하세요. 매일 듣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말의 거인이 깨어나는 스피치 책방입니다. 오늘은 사이토 히토리의 1% 부자의 법칙 책을 통해서 우주로 보내는 풍요로운 말의 파동 함께 분출해 봅니다. 더불어 인복을 불러오는 목소리 훈련도 함께 해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스피치 거인을 깨워보시기 바랍니다. 1% 부자의 법칙 지은이 사이토 히토리, 김진아 옮김, 출판사 나비스콜. 사이토 히토리는 매우 독특한 인물이다. 누적 납세액 1위라는 전대미문의 기록으로 일본 최고 부자의 자리에 올랐지만 자신의 얼굴을 단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다. 주식이나 부동산에 손대지 않고 오직 스스로의 아이디어로 그 많은 돈을 벌어들인 그는 행복한 부자로 더욱 이름이 높다. 그 비법을 오롯이 담고도 그동안 절판되어 많은 애독자를 안타깝게 했던 책 사이토 히토리의 1% 부자의 법칙이 드디어 재출간되었다.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일본의 장기 불황 속에서도 끄떡없이 돈을 벌어온 사이토 히토리. 그가 전하는 5가지 법칙으로 이제 당신도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다. 사이토 히토리의 인생 법칙은 쉽고 별나고 재미있다. 그에게는 10명의 제자가 있는데 이 5가지 법칙을 배워 다들 행복한 부자가 되었다. 한번 익히면 평생 쓸모 있는 놀라운 법칙을 지금 만나보자. 10명의 제자에게 가르쳐 준 것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사업하는 방법이 아니라 즐겁게 사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제 주장을 금세 이해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즐거운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회사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게 성공의 비결을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즐거운 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을 항상 진지하게 고민했다고요. 말의 파동. 만물은 각자의 파동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에는 다이아몬드의 파동이, 사람에게는 사람의 파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파동은 바로 말입니다.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 참 풍족해. 이런 말이 좋은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파동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의 의미를 믿거나 이해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입버릇처럼 소리내어 말하면 자연스럽게 파동이 발생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사람이 변한다는 착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황을 바꾸기 위해 자신의 사고방식을 전부 뜯어 고치려 듭니다. 하지만 사고방식을 바꾼다 해도 사람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파동은 말이기에 소리내어 하는 말을 바꾸지 않는 한 행동이나 사고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파동이 바뀝니다. 주변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은 자연스레 따라갑니다. 즉, 말이 바뀌면서 행동도 바뀌고 병이 낫거나 사업도 잘 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소리내어 말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1000번 소리내어 말할 시점부터 자신과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소극적이고 의욕이 없는 사람에게도 성공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스스로를 바꾸려면 행동부터 시작해 라고 말해봤자 무리한 요구가 될 뿐입니다. 할 수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보다는 이렇게 격려해 주는 편이 좋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그저 소리내어 말해보기만 해도 돼.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소리내어 표현하는 말에 마음을 담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사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은 곧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내버려 둬도 알아서 따라올 테니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풍요로움, 건강, 기운, 즐거운 두근거림.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소리내어 하다 보면 점점 행복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몇천 번, 몇만 번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가끔 말하기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입버릇처럼 자주 말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마음이라는 소중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마음은 대체 어느 정도의 크기일까요? 우리가 마음을 떠올릴 때 무한정 크고 넓은 것이라고 상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도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즉, 마음은 사람의 육체보다 크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에는 심장, 허파, 간 등 다양한 장기가 있습니다. 마음도 그런 장기들과 마찬가지로 신체 내부에 있으므로 혼자 큰 공간을 차지할 수 없겠지요. 그러므로 미루어 볼 때 마음은 아마 컵 하나 정도의 크기일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라는 컵 안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을 인간의 마음 그 자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성격이나 인간성은 아마 이 물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마음의 컵에 깨끗한 물을 담은 사람은 푸른 하늘처럼 상쾌한 인간성을 갖고 있겠지만 뿌연 물을 담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어둡고 칙칙할 테니까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의 물이 깨끗한 채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자신이 혹은 주변 사람들이 혼탁한 물을 컵 안에 자꾸 흘려넣기 때문입니다. 혼탁한 물의 대표적인 예는 스스로를 탓하는 말입니다. 난 정말 한심해. 뭘 해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 휴, 난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다른 사람에게 듣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넌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또 중간에 포기하는구나. 넌 정말 한심해.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내뱉는 이런 질책도 마음의 물을 점점 흐리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의 컵에는 물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스스로를 향해 말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말을 귀에 담을 때 물방울이 하나씩 이 컵에 똑똑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흘러 넘치게 되지요. 이렇게 넘친 물은 표정, 태도, 말, 행동이 되어 그 사람의 성품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컵에 물이 더럽다면 넘치는 물도 당연히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컵을 지녔다는 건 세상을 삐뚤게 바라보고 언제나 불평만 한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사업에 성공하거나 행복한 인생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컵이 더러운 물로 채워져 있는 동안에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더러운 물을 맑은 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맑은 물을 붓는 것입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것처럼 마음의 컵에 맑은 물을 조금씩 흘려 넣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더러운 물이 넘칠 겁니다. 하지만 맑은 물을 꾸준히 넣다 보면 어느새 컵의 물도 깨끗해질 겁니다. 그렇다면 맑고 청량한 물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마음에 깨끗한 물을 붓고 싶다면 말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말을 하면 그 말이 깨끗한 물방울로 바뀌어 마음의 컵에 담기게 됩니다. 좋은 말을 계속하면 깨끗한 물을 계속 컵에 담을 수 있지요. 우리는 말의 힘을 간과한 채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뱉는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 있습니다. 평소에 별 생각 없이 입에 올리는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을 정도로요. 따라서 컵의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자주 쓰는 말을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야. 돈이 없으니 갈 데도 없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이야. 이런 말을 자주 하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가난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해야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법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마음의 물을 흐리게 할 뿐입니다. 좋은 말을 자주 하면 행복해지고 나쁜 말을 자주 하면 불행해진다. 이처럼 세상은 아주 단순하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좋은 말,
즉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말을 쓰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뇌의 작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걱정을 좋아합니다. 스스로를 지키는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고라도 당하면 큰일인데 우리 아이는 머리가 나빠서 벌써부터 장래가 걱정돼. 이렇게 하면 뜻밖의 일이 터졌을 때 어느 정도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반복하면 어느새 불행해집니다. 불안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쓸데없이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괴롭히는 걱정의 말들은 더러운 물이 되어 컵 속에 똑똑 떨어집니다. 물은 계속 흐린 상태로 남게 되지요. 즉, 절대로 성공할 수도 행복해질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참 행복해. 지금 당장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이 말이 컵 안에 떨어지는 맑은 물 한 방울이 됩니다. 입버릇처럼 소리내어 말하다 보면 컵의 물은 점점 투명해지지요. 그리고 마침내 행복한 표정이 솟아나게 됩니다. 말은 에너지입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에너지가 되어 하늘로 솟구쳐 우주로 날아가 별에 부딪힌 후 다시 자신에게로 되돌아옵니다. 나는 참 행복해. 이렇게 말하면 행복이 대답해 줍니다. 참 고마운 일이야. 그러면서 감사한 일이 나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몇 배나 커진 상태로 말이지요. 연못에 돌을 던지면 동그라미가 점점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의 말이 만든 파문은 점점 커지고 반사되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한 후 말을 했던 사람에게 다시 되돌아옵니다. 나는 참 행복해. 그럼 언제 이 말을 꺼내야 할까요? 사실 언제든 상관없습니다. 장소와 시간을 막론하고 아무런 맥락도 없이 그저 이 말을 소리내어 말하면 됩니다. 그냥 툭 하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러고 보니 난 참 행복하단 말이야.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쑥스러우니 혼자 있을 때 해도 될까요? 그리 쑥스러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부끄럽다면 혼자 있을 때 해도 좋습니다. 사실 혼자 있든 다른 이들 앞이든 별 상관없습니다. 행복하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나는 참 행복해. 이번 기회에 이 말을 아예 입버릇으로 만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생각할 필요 없이 입 밖으로 툭 튀어나올 테니까요. 그 말을 하기 위해 억지로 노력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자연스레 내 안에서 샘솟아서 밖으로 튀어나올 때 더 큰 효과가 있게 됩니다.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이 입버릇이 되면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행복의 이유가 불쑥 튀어나오는 것이지요. 이것은 뇌의 작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헛수고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앞뒤 상황을 맞추려고 합니다. 따라서 행복하다는 말을 하면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참 행복해. 이렇게 말이죠. 참 속편한 사람이라는 말을 주변에서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말고 행복한 이유를 계속 말해보세요. 이상한 사람이란 말을 들어도 절대 그만두면 안 됩니다.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의 반대쪽에 있는 것이 바로 한숨입니다. 한숨 속에는 꿈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푹 내쉴 때가 있지요. 그럴 땐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다는 말을 즉시 덧붙이세요. 나는 참 행복해. 이렇게 말이지요. 그러면 한숨의 나쁜 부분은 엷어지고 행복감은 두터워집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걸 방해하는 걸림돌은 모두 치워내야 합니다.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은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또 있습니다. 못할 것도 없지. 이 말도 입버릇으로 삼아보세요. 거창한 말을 한다며 주변에서 눈총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머리를 극적이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결코 뜻을 꺾지는 마세요. 그렇게 꾸준히 말하다 보면 평소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자연스레 나오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자네 그 일을 해본 경험은 있나? 상사가 혹시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경험이 없으니까 더욱 해보고 싶습니다.
꼭 기회를 주십시오. 어느새 적극적으로 바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분명 이런 말도 듣게 되겠지요. 요즘 많이 변했네. 말이 바뀌면 행동도 바뀝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지게 마련이고요. 성공한 인생을 누리려면 가까운 곳에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기회도 없는데 성공을 바란다면 한낱 꿈으로 끝나버리겠지요. 기회가 필요할 때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에는 기회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찾아왔을 때 꼭 해야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못할 것도 없지. 이 말에는 기회를 붙잡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보세요. 난 참 풍족해. 이렇게 소리내어 말하면 자신도 모르게 풍요로운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풍부한 지혜가 샘솟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풍부한 지혜란 자신에게 다가오는 기회를 알아차리는 감각입니다. 난 참 풍족해. 이 말을 자주 입 밖으로 꺼내보세요. 부쩍 다가온 기회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내 집을 마련하고 싶다면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우선 이 말부터 해봅시다. 나는 참 행복해. 그러면 얼마 후에 집을 마련할 기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말해보세요. 못할 것도 없지. 그러면 확실하게 기회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말을 소리내어 하면 집을 구하기 위한 풍부한 지혜가 샘솟습니다. 난 참 풍족해. 이 말로 방법을 찾으면 자연스레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 참 풍족해. 이 말을 반복하면 이윽고 바라던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흘러나올 겁니다. 멋진 집을 구했어. 참 고마운 일이야. 다들 이 말이 마지막에 나올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가장 처음에 하곤 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미리 말해보는 겁니다. 멋진 집이 생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이지요. 감사하다는 감정을 먼저 느끼면 행복이 마음에서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럴 땐 자연스럽게 말해보세요. 나는 참 행복해. 이 시점에서 성공을 위한 혼잣말을 한 가지 더 해볼 차례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에 관한 예에서 미리 느끼는 감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소리내어 이 말을 하다 보면 재미있게도 감사해야 할 일들이 차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미리 말해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 시작되고 어떤 일이든 잘 풀리게 됩니다. 마음의 컵에 담긴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좋은 말을 반복해야 한다고 앞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바로 이 네 가지가 좋은 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 참 풍족해. 이런 말을 소리내어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횟수입니다. 과연 몇 번이나 말해야 할까요? 바로 1000번입니다. 예로부터 1000이라는 숫자에는 신기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모든 조언이 1000번을 꾸준히 하면 반드시 성공하는 법이지요. 1000번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미있게도 뭐든 1000번 실행하면 신이 힘을 빌려줍니다.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을 1000번 하면 자연스럽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것도 깜짝 놀랄 만큼 절호의 기회가 말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회가 눈앞에 다가온 것과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으려면 이 말을 해야 합니다. 못할 것도 없지. 이 말을 소리내어 1000번 하면 됩니다. 나는 참 행복해. 라는 말을 하다 보면 머지않아 눈앞에 다양한 기회가 찾아듭니다. 하지만 그걸 내버려 두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못할 것도 없지. 이 말을 되풀이하여 기회를 꼭 붙들어야 합니다. 나는 참 행복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을 계속해 보세요. 흥미로운 건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당신의 혼잣말은 주위 풍경의 일부가 되어 세상 속에 녹아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시기가 바로 혼잣말을 1000번 반복했을 때입니다. 마음의 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혼잣말을 1000번 반복하면 컵 속의 물은 어느새 맑은 상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흘러 넘치는 물도 무척 깨끗할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1000번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맑은 물로 컵을 채우면 이후에는 별 걱정 없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러워진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맑은 물을 몇 방울 다시 떨어뜨리는 것만으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병에 걸린 환자에게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복하고 싶다면 이렇게 소리내어 말하면 됩니다. 나는 참 건강해. 흥미로운 것은 이 말을 소리내어 말한 횟수가 1000번을 넘어가면 깜짝 놀랄 정도로 건강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단, 절대 노력하면 안 됩니다. 소리내어 말하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의식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거나 노력하는 건 금물입니다. 애를 쓰거나 기합을 넣지 말고 즐겁게 습관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뇌가 풀가동을 해서 해답을 이끌어냅니다. 집을 손에 넣겠다는 생각이 바로 신이 준 아이디어이기 때문입니다. 번뜩이 낸 아이디어로 일을 시작하면 도중에 신이 계속 아이디어를 보내줍니다. 노력하거나 기합을 잔뜩 넣지 말고 힘을 뺀 채 천천히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못할 것도 없지. 그러면 어느새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또 나타나 당신을 도와줄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집을 살 수 없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실수로 그런 말이 툭 튀어나왔다면 바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세상은 참 풍요롭구나. 먹을 것도 넉넉하고 집에는 텔레비전과 냉장고도 있어. 참 행복해. 이것이 풍요로움의 말입니다. 풍요로운 말은 그 사람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풍요로운 말을 입 밖으로 꺼내면 얼굴도 풍요로워진답니다. 풍요로움이 점점 늘어나서 가속의 법칙과 도미노 현상이 시작되지요. 네, 여기까지가 사이토 히토리의 1% 부자의 법칙 중에서 말의 파동에 관련된 부분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원북 원코칭 시간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낭독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소리와 말에도 파동이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귀 기울여서 들어주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함께 낭독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왕이면 좋은 목소리에 인복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호흡을 좀 많이 넣어서 공기 반, 소리 반으로 울리는 목소리로 낭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호흡을 좀 해볼까요? 온몸의 긴장 상태를 좀 풀어볼게요. 허리를 세우시고 몸에 힘을 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가 중요한데 몸에 힘을 빼야 돼요. 특히 가슴과 어깨 힘을 빼시고 허리만 어딘가 기대지 않은 상태, 등이 좀 꼿꼿하게, 그렇다고 등에 막 힘을 딱 주는 게 아니라 온몸에 힘을 풀되 등을 어딘가 기대지 않을 정도로의 꼿꼿함이 필요합니다. 얼굴에도 경직되면 안 돼요. 미소가 좀 띄어 있어야 돼요. 특히나 우리가 복식호흡을 잘해야지 하면 이 미간이 찌푸러지는데 미간을 피시려면 입가의 미소를 부처님 미소 살포시 지으신 상태로 호흡을 한번 해볼 겁니다. 가슴 어깨 힘 빼시고 여러분 숨을 들이마실 때 배를 의도적으로 내밀면서 숨을 들이마시면 돼요. 그렇게 일부러 배를 내밀면서 숨을 마시면 횡격막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복식호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4초간 들이마시고 8초 내뱉을게요. 자, 코로 4초간 배를 내밀면서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8초를 입으로 뱉겠습니다. 시작. 푸,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번 더. 4초 마시고 8초 뱉을 텐데 4초를 들이마실 때는 코로 마시는데 배를 내밀면서 마셔보고 8초를 뱉을 때는 입으로 푸 소리를 내면서 뱉어보는 거예요. 이때 배는 점점 쪼그라드는 게 맞겠죠.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몸에 힘 푸시고 4초간 코로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8초 뱉고 시작. 푸 잘하셨어요. 자, 이제 4초를 들이마시고 2초를 잠깐 멈췄다가 8초를 뱉어볼게요. 준비하시고 4초를 마시고 하나, 둘, 셋, 2초 멈췄다가 하나, 둘, 8초 뱉기 시작.
잘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가볼까요? 4초 들이마시고 2초 멈췄다가 8초 뱉기 한 번만 더 가볼까요? 자, 준비하세요. 몸에 힘 푸시고 또 미간에 찌푸러드셨죠? 네, 집중하시느라고. 네, 미간 피시고 살포시 부처님에서 주신 상태로 자, 4초 들이마시고 코로 시작. 하나, 둘, 배를 내밀고 2초를 멈추고 하나, 둘, 8초를 뱉고 둘, 셋, 넷, 배는 점점 쪼그라들고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 호흡에다가 우리 아까 그 소리를 한번 얹어 보자고요. 그쵸? 발성을 한번 해볼 건데 발성은 울림 발성. 우리 지난번에 배운 거 있었죠? 네, 울림 발성. 허밍으로 학교 종이 땡땡땡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숨 한번 들이마신 상태로 복식호흡하면서 자 준비하시고 숨 들이마시고 허밍으로 땡땡땡 시작. 이때에 소리가 좀 쉽게 안 나온다. 그러실 경우에는 톤을 잘못 잡은 걸 거예요. 너무 높게 잡았거나 낮게 잡으면 쉽게 안 돼요. 목이 아파요, 성대가. 성대 거의 자극이 없으면서 나와야지만 인중 정도의 울림이 느껴지면 그때 맞는 톤입니다. 성대 자극 거의 없어야 돼요.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내 톤이 맞으면 소리가 자연스럽게 허밍, 입을 다물었지만 큰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호흡하고, 그러면 이제 콧속, 그쵸? 인두강이라고 해서 콧속과 머리 연결되는 그 통로, 입안의 공간, 구강, 그리고 콧속의 공간, 비강까지 울림을 느낄 수 있죠. 좀 이어가 볼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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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낮으니까 뭐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쵸? 자, 이 상태로 나는 참 행복해 할 때 나는 지금 콧속 울리는 거 느껴지시죠? 나는 이렇게 나는을 한 3번 정도 허밍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시작. 나는 나는 허밍을 제대로 하시면 콧속이 좀 간질간질간질해요. 네, 평소에 안 쓰는 곳을 막 자극을 확 하니까 고기가 확 나가니까 그쵸?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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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행복해. 나는 참 행복해. 3번 더 해볼게요. 나는 참 행복해. 나는 참 행복해. 나는 참 행복해. 이때 미소를 막 지어가면서 하면 정말 좋아요. 네. 자, 이번 나는 참 풍족해 5번 갈 건데 나는 3번 허밍 한 다음에 가볼게요. 자, 준비하시고 나는 나는 여러분 해보세요. 나는 3번 시작. 나는 그렇죠. 나는 잘했어요. 나는 잘했어요. 자, 연결해 보세요. 나는 참 풍족해. 해보세요. 5번 시작. 나는 참 풍족해. 4번 더. 나는 참 풍족해. 3번 더. 나는 참 풍족해. 3번 했나요? 2번 더. 나는 참 풍족해. 한 번 더. 나는 참 풍족해.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허밍으로 3번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해볼게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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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차례입니다. 정말 3번 허밍 한번 해보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5번 해보시는 겁니다. 자, 해볼까요? 시작. 허밍 잘했어요. 자, 정말 감사합니다. 5번 시작. 두 번 더. 마지막. 정말 잘했어요. 잘하셨어요. 못할 것도 없지. 못할. 자, 같이 해봐요. 이번에는 못할 3번 하고 못할 것도 없지. 5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못할, 못할,
못할 5번 가볼까요? 시작. 못할 것도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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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난 참 행복해부터 못할 것도 없지. 한 번씩만 멋있게 한번 읽어볼까요? 숨 들이마시고 시작. 나는 참 행복해. 나는 참 풍족해. 정말 감사합니다. 못할 것도 없지. 잘하셨습니다. 어, 목소리 바꾸는 거, 스피치 잘하는 거 못할 것도 없어요. 이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지만 아직 그걸 깨워보지 못한 거예요. 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훈련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시면 다 됩니다. 영어라는 걸 배우기에는 우리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의 말, 한국말,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말을 잘할 수 있게 하는 거는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한 달도 안 걸릴걸요, 제대로 하면. 좋아요.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성 가득한 목소리 많이 들려주시고, 오늘도 정성 가득한 목소리 책 한 쪽 낭독하셔서 나 스스로에게도 들려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운이 감싸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피치 책방이었습니다.